미중 간의 마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전략을 실행하려고 계획 중이고, 이제 미 국무부에서 특사까지 나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며 동북아에서 중국을 대항하는 새로운 판을 짜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뜻하지 않게 곤란한 꼴이 된 게 아니냐는 정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미사일 배치 문제가 논의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일본 당국이 자기 꾀에 빠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앞선 논의된 바와 같이 중국 관련 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밀어붙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을 위해 중국 때리기를 실시하며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현재 중국과 패권 싸움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상관없이도 중국과 관련한 각종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거나 직접적으로 관계 당국이 움직이며 중국을 내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 반도체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는다는 일념 아래 화웨이 TSMC와의 거래를 금지시켰는데, 중국 화웨이가 그렇다면 다른 대만 업체인 미디어텍을 아쉬운 대로 찾아가서 어느 정도 화웨이의 물량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설마 미국이 미디어텍까지 제재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그랬습니다만, 결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의미심장한 트위터 글을 올리며 응수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오늘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획득하는 능력을 더욱 제한함으로써 화웨이와 억압적인 중국 공산당에 직접적인 타격을 날렸다고 언급하며 미디어텍까지 제재로 들어간다는 관측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그나마 우회로라고 찾아놓은 플랜 B까지 몽땅 제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5G의 중심인 화웨이가 무너지게 된다면 관련 IT 업계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낮아짐과 동시에 반도체 자립을 위한 중국 제조 2025가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미국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국이 미국과 대치하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 분야라고 한다면, 군사 분야에서는 동중국해와 관련된 태평양 패권 싸움일 것입니다. 최근 미중은 동중국해에서 바다는 물론이고 공중에서도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함선끼리의 충돌 혹은 폭격기나 전투기 간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분야에서 동북아시아의 큰 쟁점은 미국이 미사일을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서 과거 사드 배치의 경험이 있었고, 그것은 한국에 있어서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방어용 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두고 중국이 행한 일은 두고두고 중국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중국도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고 아직까지도 한한령을 유지한 채로 한국과 불편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사일을 놓을 장소를 물색하며 협의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번 장소는 바로 일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 국무부 소속인 마셜 빌링슬리 군축 담당 대통령 특사 군비관리 국제안보 담당은 니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지상 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 일본 등이 장래에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할 방위 능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은 사정이 500에서 5,500km인 지상 배치형 미사일 보유를 금지한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가 작년 8월 효력을 잃은 뒤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니케이는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은 1,000km 전후로 보인다며, 미국령 괌 등에서는 중국이 사정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에 배치할 경우 일본과 한국이 중요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니케이는 특히 일본 등이 필요로 할 방위 능력이라고 한 빌링슬리 특사의 발언은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배치 후보라는 견해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한국보다는 일본이 왜 미국의 미사일 배치 후보로 꼽히냐는 점입니다. 이와 관해서 빌링슬리 특사는 추가로 언급을 하는데, 일본 정부가 상대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검토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 것입니다. 즉 미국이 일본을 미사일 배치 포인트로 선호하는 것은 일본이 현재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바와 딱 맞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적이 자신을 공격하기 이전에 적을 먼저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관한 언급을 해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마침 일본도 그것을 원하니 당장 일본을 무장시키면서 중국을 경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미국과 일본이 마치 합이 잘 맞는 것 같고 일본도 미사일을 원하니 잘 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일본 당국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급작스러울 것이라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 보수파 의원들은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통해 중국을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고노다로 방위상 역시 이와 관련해 누구보다도 일본의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베 내각에서는 오히려 미사일 배치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아베 내각은 작년까지 친중 모드에 몰두하며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위를 추진해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일본의 경제입니다. 누구보다도 일본은 중국향 수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는 아베노믹스 이후 최악이라는 마이너스 25% 역성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민당 보수 의원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위를 반대하거나 홍콩 보안법 관련하여 아베 내각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베 총리의 움직임은 잠잠한 편입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홍콩 문제에 관해서 우려를 표한다 정도만 이야기했지 강하게 반대는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 오픈도 서두릅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비롯해서 궁극적으로 관광까지 받아들인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900만인데다가 해외 관광객의 약 30%를 담당하던 한국은 앞으로도 관광객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종합해 봤을 때 미국의 갑작스러운 미사일 배치 요구는 오히려 일본을 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미사일을 추진한 주요한 요인은 북한으로 중국 때문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미국과는 다소 핀트가 안 맞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도 무장화를 통해서 센가쿠를 계속 침범하는 중국에 시위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막상 중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될 경우 그 다음 장면은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경제 관련한 보복으로 들어갈 것이 거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이웃 나라라는 한국은 중국의 거센 보복을 당한 바 있으며 호주는 코로나가 중국 책임이라고 했다가 갖은 경제 보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배치되는 미사일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 땅을 그대로 노린다는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매우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불보듯 뻔하다는 예상이 됩니다. 일본 매체 니케이는 한국도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만 미 국무부에서는 일본을 최우선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지난 사드 배치 때 한국이 중국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만약 이번에 한국에 미사일 배치를 하려고 한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미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하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한국 당국도 지난 사드 때처럼 미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면 미사일 배치는 곤란하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일본과 달리 미사일이 이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현무4 미사일이 이미 있다는 점입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에 관해서 사거리 800km라고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은 사실 2톤을 실었을 때 사거리가 그 정도이고 좀 더 탄두를 가볍게 실으면 얼마든지 사거리는 늘어나고 이미 수천 킬로미터까지 개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냅니다. 사실상 미국과 미사일 협정을 통해서 사거리를 1500km 정도로 늘리기만 하더라도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으로 굳이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미사일은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직 이렇다 할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중국도 미국에서 들여오는 사드나 미사일이 아닌 이상 한국을 직접적으로 보복할 명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협정을 추후에 조정하면 되는 일이고 굳이 미사일을 당장 들여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현무4의 파괴력은 전술 핵무기급이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은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화력입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살펴봤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는 마침 적기지 공격 능력을 찾고 있는 일본이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 무기가 일본에 들어온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 혹은 미국, 중국 간의 직접적인 미사일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상징적인 미사일이 동북아에 들어온 국가를 향해 중국은 거센 경제적 보복을 시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괜히 미국 미사일을 들였다가 중국과 불필요한 싸움에 돌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때 한국은 현무4 미사일로 안보도 강화하면서 국가의 정면 충돌도 피할 수 있는 절묘한 수를 펼치며 동북아 지역의 군사 대국화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전략적인 외교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대치할 경우 선제 사격을 하지 말도록 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비행 조종사와 해군 장교들에게 빈번해지는 미군과의 대치 상황에서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매파에게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며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긴장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게 SCMP 설명이다.
미국은 최근 남중국 및 황둥성 연안에 대한 정찰 비행을 늘리고 있으며 지난달 2차례나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해 훈련했다. 중국도 남중국해에서의 훈련, 비행을 늘리며 맞대응하는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의사소통했으며 상황 통제를 유지하려는 선의에 따라 중국군의 선제 사격 금지를 명령했음을 미국 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서 사격 명령을 내리기는 쉽지만 양국 모두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는 매우 긴장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1년 하이난 지역에서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해 중국 조종사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중국군은 그때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군은 여러 반격 조치를 발전시켰다면서도 무력은 최후의 수단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내가 선거서 지면 미국인 중국어 배워야 할 것.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에는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중국이 미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휴이쇼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내가 선거에서 지면 여러분은 중국어를 배워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간 누가 더 중국에 세게 나가느냐 경쟁이 붙은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다. CNN은 이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이나 홍콩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출간한 회고로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면서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신장 웨이월자치구 수용소를 둘러싼 재무부 제재를 유예했으며 심지어 수용소 건설에 대해 옳은 일이라며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누가 그런 말을 하겠냐? 그가 지어냈다. 그가 모든 것을 지어냈다면서 존 볼턴은 아픈 사람이다. 그리고 존은 영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CNN은 그러나 두 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시 주석과 통화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 침묵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시 주석을 칭찬해왔고 자신의 외교 지적으로 남아있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중국 바이러스를 들먹이며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였다. 그는 훌륭한 신사다. 그러나 그들이 중국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한 일로 나와 그의 관계는 더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지 워싱턴은 그 전염병이 닥치기 전에 중국 전염병이 오기 전까지는 나를 이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19로 자신의 업적이 가려지게 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스포츠 라디오 프로그램과 한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홍콩이 불안정으로 미국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그는 수년간 홍콩은 우리가 벌 수 있었던 우리의 위대한 증권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가 벌어들일 수 있었던 많은 돈을 벌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대가를 무릅쓰고 홍콩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우대해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다 했다. 더 이상의 우대는 없다. 그들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중무역전국위원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만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응답자의 36%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인한 혜택이 지난 2년간 미중 무역 전쟁으로 발생한 관세 비용보다 많지 않다고 답했으며 56%는 답변을 유보했다. 트럼프 시진핑과 오랫동안 얘기 안 해 중국 코로나 공동의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계가 좋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달라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스포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를 거론, 나는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시 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똑같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자신의 감정이 달라졌다면서 나는 분명히 다르게 느낀다며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었다. 나는 그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무역 갈등보다 훨씬 나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 모든 죽음 등 이것은 무역 합의보다 천배라며 전 세계는 문을 닫아야 했다. 이는 수치라며 중국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신냉전에 돌입한 상태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대응 부실 논란 등과 맞물린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전방위적 중국 때리기로 반전 모색에 나서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도 미국이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두고 별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코로나19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 각국이 손을 잡고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자오 대변인은 코로나19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또 코로나19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중국에 뒤집어 씌워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미 양국은 상호 신뢰와 기초 위에 각 분야에 대해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은 지난 1월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추가 구매하고 미국은 대중 초과 관세 부과 계획을 처하며 일부 제품의 관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최근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열세를 보이면서 미중 무역 합의를 흔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대선 어젠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